네, 경제 현안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4월 되면 경제에 많은 시선이 상호 관세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꼭 집어서 예.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식민지도 아닌데 웬 해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미국이 너무 억눌렸다. 이제 미국은 그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그동안에 각종 불공정한 이런 것 다 훌훌 털어내고 미국이 자립할 것이다. 지금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4월 2일 날 이 상호 관세에 거의 정권의 운명을 건 듯이 보입니다. 상호 관세란 것은 미국의 흑자가 많은 나라, 무역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많이 벌어간 나라, 이것을 이제 불공정하다고 보고 그 나라에 그에 상응하는 관세 폭탄 또는 각종 규제를 주겠다 하는 일종의 그 보복 관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세를 이제 때리게 되면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에서 상당 부분 헤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 폭탄을 맞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이 보통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출이 전면 마비될 수가 있다. 또 경제에 심각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래서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시간 정도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이 상호 관세 폭탄을 제시할 텐데요. 과연 그게 어떻게 나올지, 우리나라는 특히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 재무장관도 그 불량 무역 국가를 더티 15, 더티 15이라고 지금 칭했는데 이 더티 15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dirty, D-I-R-T-Y 해서 더러운 이런 뜻인데요. 치사한, 더러운. 아니 우리가 왜 치사한 국가입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무역을 하고 예. 또 줄 돈 주고 깨끗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역 거래에서 적자를 봤다는 얘기는 미국은 깨끗하게 했는데 그 무역 상대방이 더러운 행동, dirty act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추잡한 국가 15나라를 꼭 집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 더 큰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게 지금 dirty 15인데요. 예.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한국은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역 수지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많이 벌어 들어가는 나라, 무역 흑자 많이 보는 나라 15개를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미 흑자가 세계 8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보다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금액이 훨씬 적거든요. 근데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의 제조 원가가 비싸니까 한국 제품을 미국 사람들이 사가는 것이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말하는 대로 더러운 행동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이 적자 본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더러운 행동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 관세를 해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무역 흑자가 큰 나라일수록 미국으로부터 더 큰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공포가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것인데 네.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 언급해 주셨잖아요. 월스트리트 네. 저널 보니까 또 상호 관세 아니라 약간 보편 관세 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예, 아유 커런트 뉴스를 아주 아주 열심히 신속하게 잘 찝어주셨네요. 중요한 대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상호 관세는 미국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더러운 나라, 미국의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를 꼭 집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듯이
대응해서 하는 전략이라 해서 리시프로칼 테리프, 상호 관세인데 이거는 이미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일단 그 보편관세라는 게 나라, 지역, 품목 관계없이 일단 거대한 규모의 관세를 때려놓고 보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도 몇 번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주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것을 이제 미추광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공포탄을 쏘아서 상대로 하여금 혼비백산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딱 원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얘기해 온 대로 상호 관세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생각이 바뀌어서 보편 관세 카드도 같이 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경우든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네. 미국에도 분명히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를 많이 걷어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또 미국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 해서 뭐 자기의 어떤 성부수, 평생의 정책, 그동안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건이라는 이 마가 플랜은 결국 관세로부터 시작된다 해서 상당히 속도 있게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관세가요. 관세를 때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이미 우리나라 제품에 지금 25% 관세를 맞게 되어 있는데 관세만큼 세금을 내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적자기 때문에 현지에서 미국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피해는 미국 소비자들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외국 제조업체도 받지만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비싼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유권자들 또 많은 일반 소비 대중들의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PCE 물가도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대통령이 물가 오르는 것은 방치하고 오히려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관세 폭탄에만 신경 쓴다. 이래서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 이것은 일과성이다. 처음에 관세 폭탄을 때렸을 때 미국 물가가 살짝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국민 여러분 좀 고통을 감내해 주세요. 우리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관세를 때려서 그 나라로 하여금 항복 선언을 받으면 이를테면 우리 현대차가 미국에 와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미국 직접 생산, 직접 투자를 하면 달러가 엄청나게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민 민생이 좋아진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 특히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 지금 캐나다나 유럽에서 보복 관세를 때리면 서로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 감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자, 이 대목은 결국은 성부를 건 뭐 한판 승부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국민들의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은 감수하겠다. 물가가 올라도 좋겠다. 관세 폭탄 때리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커지면 뭐 대통령도 일단 정책을 선회할 수도 있다. 과연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현재로서는 감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보복 관세 얘기하고 우리는 뭐 현대차에서 미국에 투자 엄청 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뭐 전략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특히 상호 관세는 예. 우리나라 하는 거 봐가지고 미국이 관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거니까요. 4월 2일 날 일단 전 세계 각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율을 때리더라도 계속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카드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조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군함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외에는 미국이 조선을 생산해달라고 맡길 때, 건조해달라고 맡길 때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이런 다양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그런 좀 공격적이면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내 살겠다 해서 하는 그런 정책도 중요하고요. 예. 정부하고 기업이 협조해서 국가 차원에서 줄 건 주고 받는 지금부터가 드디어 거대한 협상, 이 솔로몬의 협상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부터 이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거든요. 보면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2,5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왜 금지가 됐었고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공매도가 작년 11월 달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벌써 그 11월 달부터 전면 금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 2025년 3월 달에 전면 부활을 했으니까 1년 한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회복, 부활됐다. 돌아온 공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돌아오긴 왔는데 2013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2013년 당시에 우리나라 공매도는 대기업들,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아주 우량주, 대형주만 공매도가 가능했고 중소형주나 소형주는 아예 공매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부활됐다고 그러지만 중소형주 같은 입장에서는 5년 만에 이게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5년 동안 공매도 공포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상장 기업이 2,700개쯤 됩니다. 2,700개 모두 공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투자 안 해봤던 사람은 공매도 폭탄이 과연 어떻게 터질지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게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차단할 것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시장에는 이 공매도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에 불안감이 많이들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공매도 금지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을 때 보면 부활 후 3개월 기준으로 보면 부활했을 때마다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부활 자체가 한국 주가의 폭락이다. 이렇게 바로 등식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워낙 오랫동안 공매도를 안 해왔던 중소형주 이런 것은 좀 조정을 받겠죠. 자, 공매도가 되면요. 가장 불안한 종목은 실적 대비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높았던 기업. 이것은 실적보다도 회사는 매출 10% 성장하고 이익 10% 성장했는데 주가가 30% 올랐다. 이런 것은 뭐 거의 국제 투자가들은 공매도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오른 기업들이 오늘도 에코 프로 BM이라든지 2차 전지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2차 전지주가 그동안에 실적 대비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종목에 좀 공포가 있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공매도를 2023년에 금지했느냐? 지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공매도 자체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안 하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이 더 활성화돼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런데 1년 5개월 전에 우리나라의 공매도의 일부 기관들, 특히 외국인 금융기관들이 자, 공매도를 하려면 미리 빌려야 됩니다. 자기가 공매도 할 물량을 빌려놔야 돼. 그걸 차입 공매도라고 그러는데 예. 빌리지도 않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칙, 사실은 불법이죠. 이것을 발본색원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시스템 정비를 했거든요. 오늘부터는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 뭐 그래 되면 그 폐해는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 다만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안 해왔던 특정 종목들 약 한 2,200~300개 종목들은 그동안에 용수철처럼 꽉 눌려 있었으니까 이게 공매도가 다시 재개됐을 때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공매도가 부활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떨어진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과대평가된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에 비해서 과소평가된 많이 안 올랐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공매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기업에는 좋고 어떤 기업에는 나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옥석을 잘 구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증가했습니다. 바로 직전 달 1월과는 정말 정반대인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 뭐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 청신호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나타난 지표는 좋은데 현재 약 한 5개월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한 달은 좋다가 그 다음 날은 무너지고 또 그 다음 좋고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안정될까? 전국은 안정될까? 좀 좋다 싶으면 투자가 늘고 생산도 늘고 좀 나쁘다 싶으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치만으로서는 알기가 어렵고 또 지난 1월 달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모로 한 2월 달 숫자 이것은 좀 좋아져도 큰 의미는 없다. 특히 2월 달에요. 자동차 판매가 13%나 늘어났는데 정부의 이 자동차 보조금이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시장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보다 좀 좋아졌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느냐. 잘하면 우리 경제도 한번 뭐 잘 살아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좀 잘 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욱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